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고 사계절 내내 바람이 부드럽게 감싸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세가 험하지 않고 둥글둥글하여 사람들의 마음씨 또한 모난 구석 없이 둥글고 순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물 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들려오며 가을에는 황금빛 들판이 풍요로움을 노래하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포근하게 지붕을 덮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정을 나누며 살았기에 대문도 굳게 잠그지 않고 살 만큼 인심이 좋고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가장 안쪽 양지바른 명당 자리에는 대대로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해온 크고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검은 기와지붕은 묵직한 위엄을 자랑했고 굵은 나무 기둥들은 오랜 시간 비바람을 견디며 더욱 단단해져 집안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사철 푸른 소나무가 우뚝 서 있었고 뒤뜰에는 윤기가 흐르는 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어 그 집안의 살림 규모와 깊은 내력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곳이었으며 집주인 어른의 덕망이 높아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쉬어가는 쉼터가 되곤 했습니다. 이 기와집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이는 연화라는 이름의 참하고 지혜로운 처녀였습니다. 연화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이 집에서 자랐지만 타고난 성품이 온유하고 성실하여 집안 어른들은 물론이고 하인들까지도 그녀를 친딸이나 친동생처럼 아끼고 따랐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의 안녕을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밤늦게까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연화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흘렀고 그녀가 만든 음식은 맛이 깊고 정갈하여 먹는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에게 이 기와집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니라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자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깃든 조상들의 숨결을 소중히 여겼으며 기둥 하나, 돌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집 뒤편 장독대를 신성하게 여겨 그곳을 드나들 때는 항상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발소리조차 조심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보며 집안의 복덩이라 칭송했고 연화가 있는 한 이 기와집의 평화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봄 햇살처럼 따뜻하여 집안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기와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오면서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님은 집주인 어른의 먼 친척벌 되는 금옥이라는 소녀였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당분간 이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금옥은 처음 대문을 들어설 때부터 남다른 분위기를 풍겼는데 하얀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딘가 모르게 서늘하고 차가운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리하게 벼린 칼날처럼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녀의 눈빛의 하인들은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금옥은 겉모습은 화려하고 예뻤지만 그 속내는 겉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했지만 정작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냉혹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실수를 하면 매섭게 쏘아붙이거나 교묘하게 괴롭히는 것을 즐겼고 집안의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며 자신의 기분을 풀곤 했습니다. 연화는 금옥을 따뜻하게 맞아주려 노력하고 친동생처럼 챙겨주려 했지만 금옥은 연화의 친절을 가식으로 여기거나 비웃으며 쌀쌀맞게 대하기 일쑤였습니다. 금옥이 머무는 사랑채 주변에는
언제나 찬바람이 부는 듯한 냉랭함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금옥을 보며 수군거기 시작했는데 특히 동물들이 그녀를 피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금옥이 지나가면 짖던 개들도 꼬리를 내리고 숨어버리거나 닭들이 푸드덕거리며 도망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심지어 마당을 날아다니던 참새들조차 금옥이 나타나면 자취를 감추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동물들이 사람의 본성을 먼저 알아본다며 혀를 찾고 어딘가 불길한 기운을 몰고 온 것이 아니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어른은 먼 친척의 아이를 내칠 수 없다며 너그럽게 거두어 주었고 연화 또한 시간이 지나면 금옥의 마음도 열릴 것이라 믿으며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금옥의 잔인함은 작은 생명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핀 예쁜 꽃을 보면 향기를 맡거나 감상하는 대신 꽃잎을 무참히 뜯어내거나 줄기를 꺾어버리곤 했습니다. 기어가는 개미떼를 보면 발로 지시겨 죽이거나 날아가는 나비를 잡아 날개를 찢으며 즐거워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되었습니다. 연화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놀라 타일러 보았지만 금옥은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듯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어차피 금방 죽을 하찮은 것들인데 제가 조금 일찍 보내주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라며 싸늘하게 웃는 금옥의 모습에 연화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유난히 바람이 맑고 햇살이 투명하게 내리쬐는 늦가을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바람 끝에는 겨울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서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장독을 손질하고 김장 준비를 하기 위해 뒷마당의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장독들은 집안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듯 든든하게 서 있었고 연화는 정성스럽게 마른 행주로 장독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올겨울도 가족들이 건강하고 배불리 지낼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이 장독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심심함을 견디지 못한 금옥이 연화의 뒤를 따라 장독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금옥은 연화가 일하는 모습을 팔짱을 낀 채 구경하며 발로 흙장난을 치거나 작은 돌멩이를 던지며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금옥에게 장독대는 집안의 신령님이 머무는 곳이니 조용히 해야 한다고 부드럽게 일렀지만 금옥은 콧방귀를 뀌며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옥은 장독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숨겨진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보다는 무언가 자극적인 장난감을 찾는 사냥꾼의 눈빛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오래된 큰 간장 항아리 뒤편의 그늘진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금옥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작은 새끼뱀 한 마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뱀은 징그럽거나 무서운 모습이 아니라 비늘이 마치 은과 금을 섞어 놓은 듯 오묘하게 반짝이고 눈은 맑은 구슬처럼 빛나는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뱀과는 확연히 다른 기품이 느껴지는 그 생명체는 햇볕을 쬐러 잠시 밖으로 나온 듯 따뜻한 흙 위에서 켈리를 틀고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로부터 집안의 재물과 복을 지켜준다는 업신으로 여겨지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연화도 금옥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가 그 새끼 뱀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랐지만 곧 안도하며 경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할머니로부터 장독대에 사는 뱀은 집안을 지키는 터주신이니 절대 해코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모른 척 해주어야 집안이 번창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조용히 뒷걸음질 치며 금옥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저건 우리 집을 지켜주는 업이에요. 놀라지 않게 조용히 물러서야 해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옥의 반응은 연화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금옥의 눈빛은 신비로운 뱀을 보자마자
탐욕과 잔인한 호기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녀에게 그 뱀은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가지고 놀기 좋은 새롭고 희귀한 장난감일 뿐이었습니다. 금옥은 연하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뱀 쪽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집을 지키기는 무슨 그냥 징그러운 뱀일 뿐이잖아. 비늘이 예쁘니 잡아서 내 방에 두면 딱 좋겠네. 금옥은 주저함 없이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연하는 기겁하며 금옥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아가씨.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 업을 건드리면 집안에 큰 우환이 닥친다고 했어요. 제발 그냥 두세요. 연하는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 뱀을 건드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금옥은 연화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하녀 주제에 감히 내 앞을 막아? 나는 내가 갖고 싶은 건 가져야 직성이 풀린다고. 금옥의 고집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무모했습니다. 금옥은 연화가 다시 말릴 틈도 없이 재빨리 몸을 숙여 쉬고 있던 새끼 뱀의 목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뱀은 깜짝 놀라 몸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도끼가 서린 소녀의 악력을 벗어나기에는 너무 어리고 힘이 부족했습니다. 금옥의 손 안에서 뱀의 꼬리가 처절하게 파닥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금옥은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승리감에 도취된 듯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봐, 별거 아니잖아. 내 손 안에 들어오니 꼼짝도 못하는 걸. 그녀의 웃음소리는 장독대의 고요를 날카롭게 찢어 놓았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집안의 신성한 수호신이 모욕을 당하고 잡히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가씨,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놓아주세요. 그 뱀은 보통 뱀이 아니에요. 하늘이 노할 일입니다. 하지만 금옥은 뱀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비늘의 감촉을 즐길 뿐 연화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금옥의 눈에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커녕 약한 것을 지배했다는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금옥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작은 뚜껑 있는 옹기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뱀을 억지로 구겨 넣다시피 하여 단지 안에 가두고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단지 안에서는 뱀이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려왔습니다. 투덕투덕. 그 소리는 연화의 심장을 옥죄어 오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금옥은 단지를 흔들며 즐거워했고 그 잔인한 행동에 하늘조차 눈을 가리듯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이 어두워지며 스산한 바람이 장독대를 휘감고 돌았습니다. 이건 이제 내 거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만약 어른들한테 이르면 가만두지 않겠어. 금옥은 연화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으름장을 놓은 뒤 뱀이 든 단지를 품에 안고 찌라니 자신의 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금옥이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장독대 주변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맑고 성스럽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깨져버린 듯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듯한 불길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모아 하늘에 빌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이 철없는 소녀의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집안에 아무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불어오는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차가워져 연화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우는 소리를 냈고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기분 나쁜 소리로 울며 지붕 위를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불길한 징조로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집안에는 평소와 다른 짙고 무거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이유 없이 등불이 꺼지거나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놀라 수군거렸고 부엌에서는 그릇이 저절로 떨어져 깨지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달려가 깨진 조각을 치우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아까 금옥이 잡아간 새끼 뱀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뱀의 맑았던 눈빛이 원망으로 바뀌어 자신을 노려보는 것만 같아 등 뒤가 계속 서늘했습니다. 오늘 밤은 결코 편안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기와집만은 잠들지 못하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금옥의 방 쪽에서는 간간히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 소리조차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방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었지만 귀는 쫑긋 세워져 바깥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인지 나뭇잎 스치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미세한 소리들이 신경을 긁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을 정도로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마루 밑인지 천장 위인지 아니면 벽 틈새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무언가 거친 것이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마치 수많은 비늘이 서로 부딪히거나 거친 표면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고막을 울릴 정도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멈추지 않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집안을 배회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잔인하고 냉혹한 소녀가 저지른 일이 불러온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막 기와집을 덮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화는 두 손을 꼭 잡고 제발 아침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긴긴 밤, 그 비늘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평온하던 기와집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이 씌워진 것처럼 묘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따뜻하거나 포근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창백하고 힘없는 빛처럼 보였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늙은 소나무의 그림자가 유난히 짙고 길게 드리워져 마루 끝까지 침범해 들어오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괜스레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며 찌뿌둥한 표정을 지었고 활기차게 오가던 발걸음 소리도 눈치를 보듯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집안을 감싸던 안온한 공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눅눅하고 차가운 습기가 채우는 듯한 불쾌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연화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집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기에 마음이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닦아놓은 마루는 금세 뿌연 먼지가 내려앉은 듯 빛을 잃었고 장독대 근처에 가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오한이 들어 몸을 떨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불이 잘 붙지 않아 애를 먹거나 멀쩡하던 국이 금방 상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시간을 2배로 늘렸지만 집안을 짓누르는 무거운 기운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기운은 점점 더 짙어져 숨통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가장 기이한 일은 해가 지고 어둠이 마을을 완전히 덮은 깊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잠들어야 할 시간이면 어디선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는 소리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바람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그것은 마치 거칠고 메마른 무엇인가가 바닥을 천천히 기어다니며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비늘이 나무 바닥이나 벽을 긁으며 지나가는 듯한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고요한 밤의 정막을 뚫고 사람들의 귓가에 선명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 곳곳을 옮겨 다니는 듯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안채의 대들보 위에서 들리는가 하면 어떤 날은 부엌의 찬장 뒤편에서 들려왔고 또 어떤 날은 마루 밑바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하인들은 천장 위에서 무언가 무겁고 긴 것이 질질 끌리며 이동하는 소리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쥐가 다니는 소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였기에 그 누구도 감히 촛불을 켜고 확인해 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이 기괴한 소리 때문에 집안 사람들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밑이 대져갔습니다. 특히 그 소리가 가장 빈번하고 크게 들리는 곳은 바로 금옥이 머무는 사랑채 주변이었습니다. 금옥은 자신이 저지른 짓이 있기에 그 소리의 정체를 짐작하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뱀을 가둔 단지를 자신의 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옷가지들로 겹겹이 덮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장롱 안에서 미세한 긁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랍게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금옥은 귀를 막고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공포심은 그녀의 성격을 더욱 날카롭고 히스테릭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잠을 설친 금옥은 낮이 되면 하인들에게 화풀이를 해대며 집안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가 복도에서 발을 끌며 걸어 다닌 거야?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라며 애꿎은 하녀들을 잡고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하인들은 억울해하며 아씨, 저희는 밤새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명했지만 금옥은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며 매질을 하려 들었습니다. 연화가 중간에서 말려보았지만 금옥의 표정은 마치 악귀에 씌인 사람처럼 도끼에 차 있어 마주하기조차 두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하인들의 입을 타고 마을 밖으로까지 새어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그 기와집에 요즘 밤마다 귀신 우는 소리가 들린다더라. 터주신이 노해서 집안에 우환이 들었다더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면 걸음을 재촉하거나 침을 뱉으며 부정을 피하려 했고 예전처럼 사랑방에 모여 담소를 나누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마을의 자랑이자 중심이었던 기와집이 이제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흉흉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을 듣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일해오며 연화를 업어 키우다시피 한 늙은 유모가 연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유모는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했지만 세상을 보는 지혜만큼은 누구보다 밝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손을 꼭 잡고 주위를 살피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기씨,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지금 이 집안에 도는 기운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건 산 사람의 조화가 아니라 영물이 노해서 생긴 일입니다. 누군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게 분명합니다. 유모의 눈동자는 깊은 우려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모의 말이 자신의 짐작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며칠 전 장독대에서 금옥이 새끼뱀을 잡아 단지에 가두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끔찍한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망설이자 유모는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저 소리, 저건 비늘 잇는 것들이 원한을 품고 우는 소리입니다. 그냥 두면 집안의 대가 끊기고 큰 화를 입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원인을 찾아 풀어주어야 합니다. 유모의 간곡한 경고는 연화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얹혔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연화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
호롱불을 켜고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만 손이 떨려 바늘귀를 꿰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 마루 밑에서 스스슥, 툭, 스스식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무거운 자루를 끌고 가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끌고 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연하는 숨을 죽이고 방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밤바람만이 차란 마루를 맴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코끝에는 비릿하고 눅눅한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물이끼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흙냄새 같기도 한 뱀이 지나간 자리에서나 맡을 수 있는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연하는 소스라치게 놀라 문을 닫고 걸쇠를 걸었습니다. 그 존재가 점점 더 가까이, 더 대담하게 집안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편 금옥의 방은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금옥은 자려고 누웠지만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정체불명의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툭툭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손가락으로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금옥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올리고 저리가 시끄러워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두두두두 마치 수많은 발이 천장을 뛰어다니는 듯한 소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금옥은 벌떡 일어나 촛불을 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장롱 쪽으로 향했을 때 그녀는 숨이 맺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굳게 닫아두었던 장롱문이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뱀을 가두었던 옹기단지가 덜덜 떨리는 듯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금옥은 비명을 지르며 장롱문을 발로 걷어차 닫아버렸지만 공포심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옥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밑은 검게 죽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덜덜 떨었습니다. 집주인 어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디 몸이 좋지 않으냐, 의원을 불러야겠다라고 물었지만 금옥은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그냥 잠을 설쳤을 뿐이에요. 이 집 하인들이 밤새 떠들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식사를 마친 후 금옥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기이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방바닥 구석구석에 얇고 투명한 무엇인가가 흩어져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뱀의 비늘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뱀이 직접 돌아다닌 흔적이 아니라 마치 허공에서 떨어진 것처럼 비늘들이 방 안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빗자루를 든 손이 떨려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행이 아니라 억울하게 갇힌 영물의 원혼이 실체화되어 나타나는 징조임이 분명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더욱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흐려졌습니다. 마당의 개들은 허공을 보고 컹컹 짖어대거나 꼬리를 말고 구석에 처박혀 나오지 않으려 했고 외양간의 소들도 불안한 듯 발을 구르며 음매음매 울어댔습니다. 짐승들이 먼저 알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외양간으로 달려가 소들을 쓰다듬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들의 눈에는 흰자가 희번덕거리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축들마저 동요하고 있다는 것은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스님이 탁발을 하러 왔다가 집안의 기운을 보고 멈칫 섰습니다. 스님은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혀를 차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큰일이로다. 집안의 독사가 뗄리를 틀고 앉아 주인을 노려보고 있구나. 이대로 두면 사흘 안에 곡소리가 나겠어. 그 말을 우연히 들은 대문간 하인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안채로 뛰어들어와 알렸습니다. 집주인 어른과 마님은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집안은 순식간에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른들이 불안해하고 하인들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금옥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모를 찾아가 스님의 말과 자신이 본 비늘 조각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모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아가씨가 총대를 매셔야 해요. 저 아이는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뱀이 죽기 전에, 아니 뱀이 완전히 악귀가 되어 집안을 삼키기 전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저녁 무렵 연화는 결심을 굳히고 금옥이 있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낙엽들이 바람에 굴러다니며 스산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문 앞에 서서 아가씨, 저 연화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건넸지만 안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불렀을 때 안에서 금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지 마. 아무도 들어오지 말란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광기로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을 열지 않고 문 밖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밤마다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저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도 알고 계실 겁니다. 방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연화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장독대에서 잡아오신 그 업신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 식구들 모두가 화를 입게 됩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방 안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갑자기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금옥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닥쳐. 너까지 나를 괴롭히려는 거야? 그깟 뱀 한 마리가 뭐라고 다들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난 잘못 없어. 절대 안 내놓을 거야. 금옥은 여전히 자신의 아집에 갇혀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집은 뱀의 도끼보다 더 지독하게 그녀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랑채의 기둥 하나가 쩍 하고 큰 소리를 내며 금이 갔습니다. 집안을 지탱하던 굵은 나무 기둥에 갑자기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 소리에 놀라 하인들이 몰려왔고 연화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지키던 터주신이 진노하여 집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징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안 전체가 우웅하고 낮게 우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다시 한번 금옥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온 집안 식구들과 어른들을 모셔놓고 이 사실을 공론화해서라도 뱀을 찾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금옥에게 씻을 수 없는 망신을 주는 일이 될지라도 집안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밤바람에 실려오는 비늘 소리는 이제 마당 전체를 휘감으며 더욱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 한 마리가 집 전체를 칭칭 감고 조여오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기와 집을 덮은 어둠은 물러갈 줄을 몰랐습니다. 밤새 들려온 기괴한 소리와 기둥이 갈라지는 소리에 놀란 탓인지 아침에조차 구름 뒤에 숨어 희미한 빛만을 내보낼 뿐이었습니다. 마당에 나온 하인들은 갈라진 사랑채 기둥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굵은 소나무 기둥의 허리가 쩍 하고 벌어져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짐승이 발톱으로 핥히고 지나간 듯한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주인 어른은 뒷짐을 지고
그 기둥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이 낡아서 생긴 일이 아님을, 누군가 집안의 뿌리를 흔들고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부엌에서도 아침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밥을 지으려던 찬모가 쌀독을 열었다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은 것입니다. 하얀 쌀 위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쌀알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착시가 일어났고, 밥을 지으려고 물을 부으니 쌀뜨물이 붉은 핏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찬모는 아이고, 이 집에 동티가 나도 단단히 났다. 터주신이 노하셔서 이제 밥줄마저 끊으려나 보다. 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밥상에 올릴 것이 없어 하인들은 웅성거렸고, 아침 식사는커녕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사단이 벌어지는 동안 금옥은 자신의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 안은 바깥보다 더한 공포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뱀을 가둔 옹기단지를 끌어안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안에서는 이제 투덕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롭고 섬뜩한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끼익, 끼익. 그 소리는 금옥의 귓속을 파고들어 뇌를 갉아먹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금옥은 귀를 막아보았지만 소리는 손바닥을 뚫고 들어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금옥의 몰골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윤기가 흐르던 피부는 뱀의 허물처럼 거칠고 푸석해졌으며 눈 밑은 내탁에 들어가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그녀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냄새였습니다. 아무리 씻고 향랑을 지녀도 뱀 특유의 비릿하고 눅눅한 냄새가 그녀의 몸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금옥은 자신의 몸을 박박 문지르며 냄새를 지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살이 붉게 일어나고 쓰라릴 뿐 냄새는 더욱 진동했습니다. 마치 그녀 자신이 서서히 뱀으로 변해가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집주인 어른이 계신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른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마루에 앉아 곰방대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어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집안에 일어나는 변괴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집안의 금기를 깨고 신성한 것을 건드렸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른은 연화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곰방대를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연화야, 네가 짐작가는 것이 있느냐? 숨기지 말고 모두 말해보거라.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금옥 아씨가 장독대에서 쉬고 있던 업신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씨가 재미삼아 그 새끼 뱀을 잡아 항아리에 가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비늘 소리가 들리고 집안에 흉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신성한 존재인 업을 건드렸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경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 금옥이가 감히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당장 그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어른의 호통 소리가 안채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옥을 데려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금옥의 방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했지만 안에서는 물건 던지는 소리와 함께 악에 바친 비명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다들 꺼져. 아무도 들어오지 마. 내 거야. 절대 못 줘. 금옥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기운은 서늘하다 못해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하인들은 방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손이 얼어붙는 듯한 냉기에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제 한 마리의 뱀이 아니라 수천 마리의 뱀이 서로 엉켜 씹숨거리는 소리처럼 커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직접 금옥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문에 귀를 대고
아내 동정을 살폈습니다. 방 안에서는 금옥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했어. 제발 그만해. 나를 쳐다보지 마. 금옥은 허공을 향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을 열려 했지만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문 창호지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리를 튼 거대한 뱀이 고개를 치켜들고 금옥을 내려다보는 형상이었습니다. 연하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이대로 두면 금옥이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아가씨, 문을 여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업신을 풀어드리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가씨도 살고 우리 집안도 삽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의 소란이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금옥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연화야. 뱀이 자꾸 커져. 항아리를 뚫고 나오려고 해. 금옥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시각 집안의 우물에서도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물을 기르러 갔던 하인이 두레박을 올리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쳐 왔습니다. 맑아야 할 우물물이 검게 변해 있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뱀 비늘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물 깊은 곳에서 우웅, 우웅 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기와집을 손가락질하며 저 집에 뱀 귀신이 씌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집안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조상 대대로 지켜온 터전이 순식간에 흉가로 변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치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으면서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던 비늘 소리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합창처럼 변해 집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마당의 흙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고 장독대들이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땅속에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 몸부림치는 것 같았습니다. 집주인 어른은 마루에 정좌하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담았습니다. 그리고 팥을 삶아 붉은 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귀신을 쫓고 부정을 씻어내는 민간의 비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소금 바가지를 들고 사랑채 주변을 돌며 뿌렸습니다. 물러가라, 잡귀야. 부정한 기운은 사라져라. 연화가 소금을 뿌릴 때마다 허공에서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불판에 물을 뿌린 것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악한 기운이 그만큼 짙게 깔려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때 금옥의 방 안에서 와장창하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금옥에 자지러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살려줘. 내 다리를 감고 있어. 연화와 하인들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어 도끼와 망치를 들고 방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문고리를 부수고 문짝을 뜯어내자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악취가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하인들은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지만 연화는 횃불을 들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금옥은 구석에 몰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깨진 옹기단지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있던 새끼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바닥과 벽면, 천장까지 온통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뒤덮여 있었고 뱀이 지나간 듯한 거대한 자국들이 어지럽게 나 있었습니다. 금옥은 눈이 뒤집힌 채 허공을 가리키며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저기 있어. 저기 천장에 나를 보고 있어. 연화는 횃불을 들어 천장을 비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빛이 번뜩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뱀은 물리적인 형체를 넘어 이미 집안의 기운을 잠식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연화는 금옥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뱀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에 숨었습니까? 금옥은 초점 없는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루 밑으로 집을 삼키러 들어갔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새끼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집터의 기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 뱀이 분노하여 마루 밑, 즉 집의 가장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는 것은 집 전체를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화는 금옥을 부축하여 방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금옥은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 못했고 하인들이 양옆에서 부축해야 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불어와 금옥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집주인 어른이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금옥을 보며 혀를 찼지만 지금은 꾸중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연화야, 이제 어찌해야 하느냐. 저 아이 말대로 뱀이 마루 밑으로 들어갔다면 우리는 독 안에 든 쥐꼬리 아니냐. 어른의 물음에 연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식소를 마당에 모으고 정성을 다해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직접 뱀을 불러내어 사죄해야 합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묶은 자가 풀어야 합니다. 연화는 하인들에게 지시하여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깔고 제사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화려한 음식 대신 깨끗한 정화수 한 그릇과 시루떡, 그리고 북어 한 마리를 올렸습니다. 가장 소박하지만 가장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오직 마당에 피워놓은 모닥불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들과 식솔들이 숨을 죽이고 마당에 도열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가운데 연화는 금옥을 멍석 위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금옥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몸을 떨고 있었지만 연화의 단호한 태도에 압도되어 순순히 따랐습니다. 연화는 금옥의 귀에 대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부터 진심으로 잘못을 비셔야 합니다. 건성으로 하시면 뱀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아가씨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금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처음으로 흘리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마당의 정적을 깨고 어디선가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이번에는 소리가 훨씬 더 크고 웅장했습니다. 마치 땅 밑에서 거대한 용이 움직이는 듯한 진동과 함께 대청마루 밑에 나무 판자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솔들은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지만 집주인 어른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동요하지 마라. 자리를 지켜라. 어른의 호령에 사람들은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연화는 마루 밑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축원을 시작했습니다. 터주신이시여, 집안을 지켜주시는 어비시여, 철없는 아이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연화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자 요동치던 마루판이 조금씩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뱀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금옥의 진정한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금옥에게 쏠렸습니다. 금옥은 떨리는 입술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품었던 도끼와 오만함을 모두 내려놓고 미물이라 여겼던 생명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금옥이 입을 열려는 순간 모닥불이 확 하고 솟구쳐 오르며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루 밑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안광이 금옥을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심판과도 같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안광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단순한 짐승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지옥의 불길이 타오르는 듯한
형형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그 눈빛과 마주하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져 멍석 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공포에 질린 신음 소리만이 새어나올 뿐 말문이 막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금옥의 어깨를 강하게 잡고 흔들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입을 여세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생명을 없인 여기지 않겠다고 비셔야 합니다. 연화의 외침에도 금옥이 얼어붙어 있자 마루 밑에서 들려오던 스르륵 하는 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며 뒤틀리는 소리가 났고 기둥이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집안의 어른은 눈을 질끈 감고 염주를 굴리며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빌었고 하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공포를 견뎌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풀벌레 소리조차 사라진 정막 속에서 오직 그 거대한 존재의 움직임만이 온 집안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되어 숨을 쉬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금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내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심심해서 그랬어요.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서. 그래서 심술이 났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금옥은 바닥에 머리를 닿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히 뱀을 잡은 것에 대한 사과를 넘어 그동안 그녀 마음속에 텔리를 틀고 있던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뒤틀린 욕망을 모두 토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도도한 아가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금옥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마당을 울리자 마루 밑에 요동침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루 밑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작은 새끼 뱀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먹고 자란 탓인지 아니면 영물로서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 어른 팔뚝만 한 굵기에 온몸이 은빛과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징그럽다기보다는 경외감이 들 정도로 신비롭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구렁이는 멍석 위에 엎드려 있는 금옥의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금옥은 기절할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꼼짝도 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구렁이의 차가운 비늘이 금옥의 옷자락을 스칠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구렁이는 금옥을 물거나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품어내는 공포와 후회의 냄새를 맡는 듯 혀를 날름거리며 잠시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죄를 지은 자에게 내리는 무언의 형벌이자 동시에 마지막 용서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정화수 그릇을 구렁이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업신이시여,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이 맑은 물을 드시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소서. 이 아이는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두 번 다시 이 땅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연화를 잠시 응시하더니 천천히 정화수 그릇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듯한 시랩을 한 뒤 긴 몸을 돌려 뒷마당 장독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구렁이가 지나가는 길은 마치 물이 갈라지듯 사람들이 양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그 모습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렁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어둠 속 장독대 사이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이 집안의 모든 나쁜 기운을 짊어지고 떠나는 수호신의 뒷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구렁이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밤하늘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걷히고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자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금옥은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업고 사랑채가 아닌 별채의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집주인 어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야,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네 덕분에 큰 화를 면했구나. 어른의 칭찬에도 연화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조상님의 음덕이 집안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제 집안을 깨끗이 하고 부정을 씻어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어젯밤의 공포는 사라졌지만 그 흔적을 지우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주인 어른은 엄한 표정으로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금옥이는 날이 밝는 대로 이 집을 떠나게 하라. 몸을 추스르는 대로 본가로 돌려보낼 것이다. 더 이상 이 집안의 기운과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있을 수는 없다. 그것은 가혹하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집안의 화합을 깨고 신성한 것을 건드린 대가는 치러야만 했습니다. 금옥은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예전의 도끼와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깊은 허무와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고 더 이상 이 집에서 연화나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 그녀의 손길은 느렸고 입고 있던 비단옷조차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떠나는 날, 금옥은 연화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연화야. 그리고 고마웠어.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큰일이 났을 거야. 금옥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금옥의 손을 잡아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부디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가시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복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금옥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준비된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대문을 나서 멀어질 때까지 연화와 식구들은 배웅을 했습니다. 금옥이 떠나자 집안에는 묘한 적막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예전의 공포스러운 적막이 아니었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여운이 남는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금옥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 저 집안에 낀 먹구름이 걷히겠구나 하며 안도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서서히 걷히고 맑고 상쾌한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하인들과 함께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공기를 빼내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특히 금옥이 머물던 사랑채와 뱀이 숨어들었던 마루 밑은 쑥을 태워 연기를 피움으로써 나쁜 기운을 정화했습니다. 쑥 타는 냄새가 집안에 은은하게 퍼지자 사람들의 마음도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갈라졌던 기둥 틈새에는 황토를 발라 메우고 깨진 장독들은 치워버렸습니다. 우물가에서도 정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인들은 우물물을 모두 퍼내고 바닥을 청소한 뒤 깨끗한 새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새로 솟아나는 물은 맑고 투명했으며 더 이상 비늘 조각이나 검은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찬모는 갓 길어 올린 물로 밥을 지어 보았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고 더 이상 핏빛으로 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네. 밥 냄새가 이렇게 좋을 줄이야. 찬모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에는 오래간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연화는 식구들을 위해 특별한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기운을 북돋아줄 팥죽과 시원한 동치미 그리고 갖가지 나물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려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행랑채까지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비록 화려한 잔치상은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성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집주인 어른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집안이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를 아끼게 될 것이다. 식구들은 네, 어르신 하고 대답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이 들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후루룩 국물 마시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동안 공포에 떨며 서로의 눈치만 보던 하인들도 이제는 마음 편히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아까 그 구렁이 봤어? 정말 용이 되는 줄 알았다니까. 어휴, 다시는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래도 연화 아가씨 덕분에 살았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연화에 대한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저 묵묵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어둠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돌방 아랫목에 누운 사람들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예전처럼 스르륵 스르륵 하는 비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뚜라미 우는 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던 불길한 장막이 완전히 걷히고 본래의 아늑하고 포근한 기와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장독대에 올라갔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장독들을 어루만지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장독대 구석, 업신이 사라졌던 그 자리에는 작은 들꽃 하나가 피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터주신이 화를 풀고 다시 집안을 보살펴 주겠다는 작은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황금빛 들판을 거닐고 있었는데 멀리서 은빛 구렁이 한 마리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깬 연화의 얼굴에는 맑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고 닭 울음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그리고 평온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축들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외양간의 소들은 여물을 되새김질하며 평온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마당의 개들은 꼬리를 흔들며 하인들을 반겼습니다. 며칠간 뚝 끊겼던 참새들도 다시 날아와 마당의 모이를 쪼아 먹으며 지적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자연의 섭리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결이 아니라 깨어진 균형이 다시 맞춰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가에 나온 아낙네들은 기와집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집 지붕 위에 서려 있던 검은 기운이 싹 사라졌네. 그러게 다시 예전처럼 환해졌어. 연화 처녀가 기도를 많이 했다더니 그 정성이 통했나 봐. 마을 사람들은 다시 기와집 앞을 지나다니며 인사를 건넸고 끊어졌던 발길도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와집은 다시 마을의 중심이자 덕망 높은 집안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감을 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술을 놓는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가 수놓고 있는 것은 연꽃 문양이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처럼 시련을 겪고 더욱 단단해진 이 집안의 앞날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루 깊숙이 들어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햇살은 마치 고생했다며 토닥여주는 조상님들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준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곡간을 점검하고 팩감을 넉넉히 들이라고 일렀습니다. 비록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식구들은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작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늘 소리가 사라진 밤, 기와집의 식구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가 더욱 고요하듯 기와집의 평화는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금옥이 떠나고 구렁이가 산으로 돌아간 뒤 기와집에는 거짓말처럼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칠 때면 마당에 깔린 흙은 황금 가루를 뿌려놓은 듯 따스하게 반짝였고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날개짓을 하며 생기 넘치는 소리로 아침을 깨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안을 짓누르던 무겁고 습한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향긋한 솔레음과 맑은 바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을 쓸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볼 때마다 이유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넘어 집안에 다시 복이 깃들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연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조상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간절해졌으며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숙연하게 만들 만큼 경건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연화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참모와 하녀들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기씨, 어서 오세요. 오늘따라 밤냄새가 유난히 구수합니다. 가마솥에서 김이 올라오는 모양새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참모의 너스레의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부엌은 다시 활기찬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있었고 도마질 소리와 물 끓는 소리가 경쾌한 박자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어른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며칠 동안 근심으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을 설치시던 어른은 이제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시고는 마당을 거닐며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그 기침 소리는 더 이상 쇠약한 노인의 것이 아니라 집안을 호령하는 가장으로서의 위엄이 담긴 힘찬 소리였습니다. 어른은 사랑채 기둥을 어루만지며 갈라졌던 틈을 메운 자국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 상처는 집안에 닥쳤던 시련의 흔적이었지만 동시에 그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음을 증명하는 훈장이기도 했습니다. 어른은 지나가는 연화를 불러 세우시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는데 그 눈빛에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신뢰와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집 할머니가 갓 쪄낸 시루떡을 들고 찾아왔고 건넌 마을 김진사 댁에서는 귀한 과일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방에 모여 앉아 곰방대를 태우며 지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 감인 연화 아가씨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 어린 처자가 어떻게 그런 담력을 가졌는지 몰라. 암 터주신을 달래고 집안을 구했으니 그 공이 하늘에 닿을 걸세. 마을 사람들의 칭송은 연화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할 뿐 결코 우쭐대거나 나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들판의 곡식은 모두 거두어져 곡간을 가득 채웠고 김장독들은 땅에 묻혀 겨우내 먹을 양식이 든든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차가워졌지만 기와집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는 장작이 넉넉하게 들어가 온돌방을 뜨끈하게 데웠고 문풍지 너머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연화는 식구들을 위해 솜을 두툼하게 넣은 겨울옷을 짓느라 바느질 삼매경에 빠져 있었는데 한 땀 한 땀 바늘을 움직일 때마다 식구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주인 어른은 집안의 모든 식구를 안 채 대청마루로 불러 모았습니다. 하인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어른은 엄숙하면서도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는 큰일을 겪었다. 자칫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으나 너희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위기를 넘겼다.
특히 연화의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어른은 하인에게 명하여 비단 한 필과 놀이개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화에게 직접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작은 성이다. 너는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나 다름없으니 앞으로도 안주인으로서 집안을 잘 보살펴다오. 연화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집안이 평안한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상입니다. 연화의 겸손한 말에 유모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하인들은 박수를 치며 연화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은 집안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 가족처럼 어우러져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밖에서는 찬 바람이 쌩쌩 불었지만 대청마루 안은 훈훈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기념하여 연화는 특별한 야식을 준비했습니다. 가마솥에 푹 삶은 팥을 으깨어 찹쌀 새알심을 넣고 끓인 단팥죽과 땅에 묻어두어 알맞게 익은 시원한 동치미였습니다. 달콤하고 뜨거운 팥죽 한 숟가락에 시원하고 아삭한 동치미 무 한 조각을 베어 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맛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부엌 바닥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야, 정말 꿀맛이다. 연화 아가씨 손맛은 나라님 수라상에도 안 빠질 거야. 머슴 만석이가 입가에 팥죽을 잔뜩 묻히고 말하자 모두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은 둥글고 밝게 떠올라 기와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에도 달 그림자가 비치어 마치 우물 안에 또 하나의 달이 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물물은 더 이상 검지 않았고 깊고 맑은 거울처럼 세상의 평화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샘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문득 산으로 돌아간 구렁이가 생각났습니다. 그 영물도 지금쯤 깊은 산속 어느 따뜻한 굴에서 편안하게 겨울 잠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는 본격적으로 집안의 겨울 채비를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외양간의 소들에게 먹일 여물을 썰어 저장하고 장독대에는 지프로 짠 덮개를 씌워 추위를 막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빈틈없는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모는 그런 연화를 보며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렇게 야무진 사람이 안방을 지키고 있으니 이 집안은 100년이 가도 끄떡없을 거야 라며 흐뭇해했습니다. 유모의 말처럼 연화는 이제 명실상부한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기와집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검은 기와지붕 위에 소복이 쌓이고 장독대 위에도 하얀 모자가 씌워졌습니다. 마당의 소나무 가지마다 눈꽃이 피어났고 세상은 온통 하얗고 깨끗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으로 나와 눈을 맞으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볼이 추위에 발그레해졌지만 눈빛만은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하인들은 눈을 쓸며 길을 냈고 집주인 어른은 방문을 열고 설경을 감상하며 시조 한 수를 읊으셨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겨울의 시작이었습니다. 금옥이 머물던 별채는 깨끗이 청소되어 이제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정갈한 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가끔 그 방을 들여다보며 금옥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결국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떠난 그녀가 부디 개과천선하여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연화는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나쁜 기억은 털어버리고 좋은 기운만을 집에 남겨두는 것이 집안을 지키는 지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에는 이제 은은한 모과 향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동지가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팥죽을 쏘어 대문과 담벼락, 장독대에 조금씩 뿌렸습니다. 이것은 잡기를 쫓고 집안의 안녕을 비는 풍습이었습니다. 애구는 물러가고 복만 들어오너라. 연화가 주문처럼 메우며 팥죽을 뿌리자 집안 곳곳에 붉은 기운이 스며들어 든든한 결계를 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어떤 사악한 기운도 감히 범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뱀 소동으로 인해 놀랐던 가슴들은 완전히 진정되었고 집안의 질서는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겨울밤은 길고 깊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후 안채 안방에서는 화로를 가운데 두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화로 위에는 고구마와 밤이 익어가며 달콤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집주인 어른은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옛날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욕심쟁이는 벌을 받았단다. 어른의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교훈은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식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었고 가끔씩 터지는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나둘씩 하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우니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펴주며 식구들을 잠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푹신한 목화솜 이불을 덮으니 마치 구름 위에 누운 듯 포근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풍경 소리를 댕그랑 댕그랑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시끄럽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연화는 마지막으로 등잔불을 끄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어두워졌지만 문 밖에서 스며드는 달빛이 있어 완전히 캄캄하지는 않았습니다. 연화는 잠든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잠든 얼굴들을 보니 가슴 벅찬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내 목숨을 다해 이 집안과 식구들을 지키겠노라고. 그리고 며칠 전 만났던 그 영물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와집은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당의 개도, 외양간의 소도, 지붕 밑의 참새도 모두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람은 잦아들고 세상은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오직 규칙적으로 들리는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이 집에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평온하고 일정하여 듣는 이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먼 산속 어딘가에서 부엉이가 부엉부엉하고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밤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는 뿌리들이 봄을 기다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하늘의 별들은 잠든 마을을 지켜보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물들까지 모두가 제자리를 찾고 조화를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잔인했던 소녀는 떠나고 상처받았던 뱀은 돌아갔으며 착한 연화는 집안을 지켜냈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왔고 앞으로 이 기와집에는 웃음과 행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처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포근하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연안의 식구들처럼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밤은 깊고 꿈은 달콤합니다.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지금은 그저 쉼을 청할 시간입니다.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을 느끼며 맑은 공기를 마시며 평화로운 상상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머리맡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여러분을 꿈의 나라로 안내할 것입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눈꺼풀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 온몸을 나른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정말 푹 쉴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근심을 잊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 이 평화로운 기와집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밤도 안온하기를 빕니다.